호르무즈 해협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아주 색다른, 좀 상징적인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석유가 지나다니는 길목일까요? 아니면 뭔가 영혼의 관문 같은 그런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가 바로 호르무즈의 문과 페르시아 여사제라는 텍스트입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논리를 따라서 지정학, 그 너머에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독특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호르무즈라는 이름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호르무즈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 고대 조로아스터교의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빛의 신이 머무는 좁은 통로. 와, 벌써부터 뭔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주장하는 겁니다. 호르무즈는 그냥 어떤 장소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구조다. 어떤 구조냐면 신성한 빛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전제인데요. 앞으로 나올 모든 해석이 바로 이 관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문이라는 개념, 이게 대체 뭘까요?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관문들과 이 호르무즈를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저자는 좁은 통로라는 하나의 원형을 가지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바로 성서에 나오는 좁은 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마지막으로 동양의 어떤 비의적인 전통에서 말하는 명기라는 개념까지 말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공통점이 딱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각기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필터라는 거예요. 성서의 좁은 문은 우리의 의식을 걸러내고 호르무즈 해협은 자원을, 그리고 명기는 생명력을 걸러내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연결이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주는 넓음으로 펼쳐지지만 좁음을 통해 진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중요한 진화나 발전은요, 그냥 막 넓게 퍼져나갈 때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서 응축될 때 일어난다는 그런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게 문이라면 그럼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책이 정말 놀라운 비유를 하나 딱 꺼내놓습니다. 바로 역사 속의 페르시아 제국하고 타로카드에 나오는 여사제를 비교하는 건데요. 하나는 거대한 제국이고 하나는 신비로운 인물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책의 주장은 이겁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무언가가 통과하는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물질 차원에서, 여사제는 의식 차원에서, 그리고 명기는 생명 차원에서 각각 선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여성성의 원형이라는 건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 통과할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즉 선별하는 기능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이 강력한 문을 통과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요, 이 문을 통과하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연금술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통과하는 행위 자체가 그 존재를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꿔버리는 그런 정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변형의 과정을 연금술에서 말하는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니그레도. 이건 기존의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해체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알베도. 여기서 정화가 일어납니다. 불순물이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루베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해체, 정화, 그리고 재탄생.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술적인 통과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가 그걸 보여줍니다. 통과하기 전에 나는 본질에다가 욕망, 기억,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들이 막 엉겨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 껍데기 같은 것들이 전부 벗겨지고 오직 순수한 본질, 정수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책의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도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하나의 거대한 예언, 그것도 한국과 관련된 예언으로 연결시키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은 이걸 우주적 결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진 상징적인 에너지를 샥티,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대한 여성 에너지, 대지의 불로 보고요. 반면에 한국은 쉬바, 모든 걸 변혁시키는 강력한 남성작 의식, 정신의 불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둘, 이란과 한국의 에너지가 만나 우주적으로 결합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책에서는 한국의 그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작지만 아주 강렬하게 응축된 그 에너지가 이란이라는 거대한 샥티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 마치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강렬한 정신 에너지가 이란의 잠재력을 활짝 열어젖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은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리더십은 통과가 아니라 조율 능력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진정한 리더는 남들보다 먼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에너지, 서로 다른 흐름들을 잘 연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조율 능력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이라는 아주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독특한 해석을 따라와 봤는데요. 만약 이 책의 주장처럼 한 국가의 진짜 힘이 그 나라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본질, 그 원형에서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원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